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코스닥은 현재 급락입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830선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돌아오는 걸까라는 기대감이 좀 컸었어요. 왜냐?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왔죠.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면에서 2차 전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시장에서 우수수 많은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낙폭이 조금은 커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의 매도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시그널 앞으로도 증시 하락을 유발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주제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 그래서 무엇인데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와 달리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나름 버텨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전력 그리고 금융이죠.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 시장 우리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대표님, 먼저 오늘 양시장의 낙폭이 좀 큽니다.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시장의 하락 요인 발견하셨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낙폭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수출주들, 그동안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갔었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매크로를 봤을 때 만약에 A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A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A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A로 움직이고 다른 종목군들은 B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베팅을 한다라거나 달러 약세 쪽에 대한 베팅을 한다라거나 했을 때 우리가 방향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익 실현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장에서 이제 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을 논리로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다 트럼프 후보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여전히 강달러 기조는 좀 세질 테고 또 관세 폭탄, 자본 이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먼저 지레짐작 겁을 먹고 하락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TV토론 끝나고 어제장은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와서 이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악재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주가 흐름이 안 좋고요. 그동안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갔었던 종목군들도 낙폭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 모멘텀이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쪽은 강하게 한쪽은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은 트럼프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당선이 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장이다. 저도 그래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무슨 뚜렷한 방향성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좀 경계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윤곽이 뚜렷하지 않지만 이번 주, 다음 주 한 1, 2주 정도 시간을 좀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 업종 간의 그런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K 수출주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양 그리고 삼양식품의 급락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화장품주들의 상승도 좀 멈추면서 실리콘투도 하락하는 일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급락을 미리 시그널로 보여준 걸까요? 아니면 이건 또 과대 해석인가요? 저는 일단 어제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음료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죠. 그러니까 그동안 1분기, 2분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거래가 되면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1분기와 2분기 때 강했었던 업종들이 3분기 때는 주춤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양식품과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었던 실리콘투가 어느 정도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수의 관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군들은 살짝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시장을 끌고 왔었던 식음료와 화장품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한 번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간의 주가 흐름 좀 차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주들은 오늘장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 리포트를 발췌해 봤는데요. 전력에 묻는 대표적인 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요, 지금 국내 전력주보다는 미국, 특히 해외 글로벌 전력주에 해당되는 답변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던 것 아니냐, 다시 말해 주가가 과하게 오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맞습니다. 절대적인 주가 상승폭 컸어요. 하지만 그만큼 외형과 수익성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만 올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기대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 AI발 전력 수요를 말했는데요. 전력 수급 불균형 최근의 흐름은 수요단이 아니라 공급단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배전 솔루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받쳐줘야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크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공화당 역시 가격이 싼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전력에게는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규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전일장 하락했던 K수출주 내에 전력주가 강합니다. 시장의 도피처로 선택을 받은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음료와 화장품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력기기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 쪽과 전선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도피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종가 부근에서 H현대일렉트릭이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밀린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과거에 10,000원짜리였었던 기업이 현재 2만 원과 3만 원이
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에는 뭐 100만 원을 가지고 100주를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50주밖에 매수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급이라든지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붙어야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식음료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지만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오늘은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지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초입 구간에서 자금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어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겁니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은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나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주 오늘은 시장의 도피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역시도 종가 부근의 윗골을 길게 달린다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시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후 들어서 낙폭이 커진 대표적인 섹터, 반면에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이 하락의 제한적인 섹터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일단 낙폭이 좀 커지는 것은 사실 전부 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게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밀리면서 코스닥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리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종목군들 간의 저점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지금 조금 부담이 되면서 장후반에 하락폭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매매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 확대 특징주로는 오늘 거의 뭐 전 종목이 낙폭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2차 전지주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앞서 이주기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도 도피처로 볼 수 있는 금융주는 어떨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 내에서 낙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고 지수를 버텨주고 있는 증권가 호평, 금융주. 우리가 도피처로 찾아봐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반기 금융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금융주는 수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금융 규제를 일컫는 볼커루를 오바마 대통령이 적용한 바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당시에 이 볼커루 완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업종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또 두 번째,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좀 의외였는데 연말에 금리 인하하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한 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단행한 순간에는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외였던 게 20년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20년 주기로 시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증권주가, 그리고 2000년대에는 보험주가, 그래서 2020년대에도 금융주가 올라올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도 보탬이 되고 있죠. 이재기 대표님, 네. 이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좋습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관련돼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을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뭐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부터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저점대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주주가치 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2023년도, 2024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우리나라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체질 개선의 원년이 2023년도, 2024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는 최근까지도 많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전 증권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다시 브리핑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은행주,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거래해봤자 수익 내기가 어려운 무거운 종목이야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2024년도는 달랐습니다. 금융 내에서 대표 밸류업주 주식 회전율 한번 볼게요. 왼쪽은 현대차, 기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금융주 대표적으로 있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봤을 때 작년 하반기만 해도 주식 회전율이 한 30%, 많아야 한 3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54%의 주식 회전율,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 금융주를 거래했다라는 거죠. 예전만큼 안정적이고 재미없는 주식이 아니라 재미까지 갖게 된 금융주가 되는데 하반기에 그럼 상반기만큼의 주식 회전율 혹은 투자자분들의 매력도가 더해질까요? 아니면 상반기보다는 좀 덜할까요? 상반기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금융주, 은행주나 보험주를 매매하면서 테마주 같은 변동성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상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금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수출주, 달러 강세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주 정도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제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 증권주들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밸류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어요. 하지만 추후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증시가 반등을 할 때는 증권주들이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이면서 디커플링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버텨주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밸류업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가져갈 만한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밸류업 정책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는 금융주들의 강세가 또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안에선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 상승폭은 좀 더뎠지만 그래도 증권주를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NH투자증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늘의 시장 하락 요인 그리고 그 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전력과 금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